네, 오늘 장 기대가 되는데 동시효과 상황이 좋습니다. 거래소 먼저 지수 점검해 드릴게요. 네, 거래소가 탄력을 오늘 강하게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1.66% 상승 출발 앞두고 있고요. 전거래 대비해서는 44포인트 만회가 되면서 2,720포인트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700선이 깨지게 되면서 이 100단위 자리가 바뀌게 되면서 심리적으로 좀 많이 흔들렸던 우리 시장이었는데요. 어느 정도의 또 복구 능력을 보여주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출발 괜찮게 나올 것 같고요. 코스닥도 엇비슷하게 잡힙니다. 네, 상승 호가는 1.78% 오름세고요. 14포인트 만회가 되면서 850선대 회복됩니다. 네, 854.87포인트에 출발되게 하고 있습니다. 오랜 하락의 골이 끊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닷새 만에 반등 시도가 어느 정도 강도로 해서 오늘 마감까지 진행될 수 있을지 함께 기대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도 보시면은 어제와 오늘 시장 분위기가 판이하게 다릅니다. 어제는 러시아와 이제 우크라이나발 전쟁 우려감이 고조가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을 어떻게 투자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까? 이 컨셉군의 종목군들이 시장을 리딩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오늘 장에는 굉장히 급하고 거칠게 좀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비료 사료 관련주들 보시면 효성 OMB가 9% 넘어가는 급락권에서 8,000원을 겨우 방어하면서 오늘 출발이 될 것 같고요. 대우도 좀 많이 빠질 것 같네요. 네, 5.8% 하락고가 현재 접수돼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연가스 쪽에서 두 자릿수에 급락하는 종목이 좀 체킹이 되는데 천연가스도 이제 무기화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가 되면서 단기간에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오늘은 매물로 좀 나올 것 같습니다. GSA 보시면은 이 종목이 오늘 20% 넘어가는 급락권 출발되게 되고 있습니다. 3,200원 호가 잡히고 있고요. 대성에너지도시 2% 넘게 주가 빠지게 되면서 8,200원 상에서 우울한 출발 대기가 되고 있습니다. 유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유가도 그동안에 100달러 그냥 뭐 다이렉트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움직임 전망까지 나올 정도로 해서 유가 움직임도 강했습니다만은 일단은 러시아군의 철수 소식과 함께 바로 WTI 반응이 나왔습니다. 전거래 대비해서 3.6% 내렸습니다. 지금 92달러선 초반대로 밀려나 있는 상황인데요. 유가로 같이 움직였던 종목들에서 오늘 타격이 큰 종목이 한국석유 체크됩니다. 17% 가까운 급락권 지금 잡히고 있고 중앙에너비스 이것도 많이 빠지네요. 지금 두 자릿수 급락이 체킹이 되면서 16% 가까운 하락권을 출발 대기하고 있고요. 흥구석유 이런 도소매 쪽의 종목들 지금 8% 넘게 흥구석유도 밀려나면서 7,000원권에서 출발 대기합니다. 반면에 SOL은 많이 빠지지 않습니다. 1% 정도 하락 흐름 나오고 있고 네, 이 정도 선에서 출발 되게 되는 움직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알루미늄도 안 좋아요. 지금 PJ메탈 같은 종목들 4% 넘어간 하락권에 출발 대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리오프닝 관련주를 조금 봐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확진자 발표를 좀 빨리 체킹을 저희가 해서 알려드리긴 할 것 같은데 18일에 거리두기 조정안이 지금 예상치가 나오는 거는 기존보다는 많이 느슨해질 것 같습니다. 사적 모임이 6인이 아니라 8인으로 2명 더 모일 수가 있게 되고요. 영업시간도 오후 9시가 이제 10시까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확실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탄력을 받으면서 움직일 만한 종목으로는 아시아나, 대한항공, 진에어, 이런 제주항공, 오늘 항공주가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는 어제 장마치고 실적 발표 함께 나왔는데요. 작년에 장사 잘했습니다. 흑자로 전환이 되면서 영업이익 916억 원대가 기록이 됐는데요. 아시아나항공의 주가는 4% 넘어가는 상승호가 받습니다. 21,900원권 대기가 되고 있고요. 대한항공 워낙에 실적 탄탄했던 종목이고 지금 항공주 안에서는 탑픽으로 많은 증권사에서 꼽고 있는데 3% 넘어가는 상승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인바운드가 아니라 아웃바운드가 중요하다. 최현재 전문가 여행주에 대해서 이런 시각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오늘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나투어 주가가 3.7% 오름세고요. 모두투어 3.4%, 노랑풍선도 괜찮습니다. 4% 정도 오름권에서의 지금 출발 대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오늘 실적 쇼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게 NC소프트가 어제 장마치고 실적이 나왔는데 오늘 증권가서도 목표 주가를 줄하향하게 되면서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 마케팅비를 많이 써서 작년에 영업이익이 줄었는데 전년 대비해서 55%나 감소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최하단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정을 알려드립니다.
네, 지금 수요일 증시 오늘 개장이 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주변 여건이 좋아진 상태에서 오늘장이 개장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또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장을 저희가 좀 체킹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러시아 일부 철군 소식 이 부분을 반기게 되면서 뭐 유럽과 미국까지 해서 환호성이 났고 우리 증시까지 굉장히 반기는 좀 호가 분위기가 점검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물론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겠습니다만은 조만간 닥치게 될 어떤 긴축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경고음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호재와 악재가 맞물려 있습니다만은 단기간의 조정이 워낙에 컸기 때문에 오늘장에 굉장히 드라마틱한 종목들의 그리고 지수의 반등을 기대하면서 하나씩 출발 상황들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거래소 보시면 호가와 좀 비슷하게 상승이 나옵니다. 오늘 출발가는 1.6% 오름세고요. 44포인트가 상승이 되면서 현재 2,720포인트 육박하는 시세 점검이 되고 있습니다. 리바운드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다져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네, 2,700선까지는 회복이 됐고 2,800, 900 차례차례 밟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분위기가 괜찮기 때문에 이 상승분을 시가의 상승분을 유지할 수 있을지 양봉을 더 키워낼 수 있을지 일단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의 상황이 더 양호하게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대 오름세 나오고 있고요. 닷새 만에 오름세로 전환이 되면서 호가보다 더 좋은데요. 네, 860선에 근접하는 움직임 이렇게 되면서 체킹이 되고 있습니다. 워낙에 코스닥에 눌림목이 강했던 종목들이 있었는데 이런 종목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해서 큰 폭의 반등세가 기대가 되는데요.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오늘 굉장히 더 강하게 탄력받고 있는 움직임 특징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업종 지금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은 지수 대비해서는 조금 빈 구석이 있습니다. 거래소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한결 좀 포착이 되고 있는데 연기금이 그동안에 구원투수로 나서줬는데 오늘 물량 빼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에서도 매도물이 나오게 되면서 기관 전체적으로는 600억 원대 넘어가는 매도가 체크가 되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245억 원의 수폭의 매도 우위로 출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2천억 원 넘게 외국인들 매도가 나왔는데 오늘까지 추가적인 매도가 좀 연출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개인들은 반등장에서 사자 선택했습니다. 네, 800억 원대 매수 우위가 현재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거래소와 지금 복사판 같은 수급 구도가 같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조금 더 기관보다는 물량을 더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227억 원의 매도 우위가 집계가 되고 있고요. 외국인도 어제 약하게 팔았는데 오늘까지 해서 이틀 연속의 매도 움직임 이어가고 있는 상태고요. 기관 쪽에서는 샀습니다. 어제 주식을 샀고 오늘 사흘 만에 매도로 돌아서게 되면서 아직까지 물량 부담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60억 원대 정도 매도 우위로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아쉽고요. 코스닥도 개인 쪽에서 물량 소화해주면서 388억 원의 매수 우위 현재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업종별 동향을 점검을 해볼 텐데 오늘 예상대로 상승하는 업종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거의 뭐 대부분의 업종이 올라오고 있다고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 그 안에서도 탄력이 가장 강한 업종을 보신다면은 오늘장에 은행 업종이 좀 탄력을 받으면서 올라옵니다. 의료정밀과 은행이 나란히 3% 넘어가는 강세권의 출발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인플레 관련해가지고 뭔가 좀 절호의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에서 점점 인플레에 대한 어떤 강구 대응이 좀 강해질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은행주도 오늘 올라오고 있고 그동안의 조정이 굉장히 강했던 카카오뱅크가 오늘 좋은데요. 4% 넘어가는 강한 반등 보여주게 되면서 은행 업종을 현재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기계 섹터 올라옵니다. 오늘 경기 민감주에서 그동안에 눌렸던 종목들이 올라온다는 특징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요. 기계 섹터 괜찮고 운수창고 예상대로 강한 움직임이 나옵니다. 운수창고에서는 오늘 해운주도 올라오고 있고 뭐 항공주까지 해서 고루고루 지금 상승 움직임이 포착이 되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주가 탄력을 받으면서 운수창고 괜찮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동안에 시장에서 강하게 외면을 받았었던 오늘 운송장비도 반등에 동참이 되면서 현재 구간은 1%, 2% 정도의 상승세가 함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밀리는 섹터는 지금 없는 것으로 체크가 되고 있고요. 다른 쪽보다 탄력이 조금 약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지금 보시면은 철강 금속업종 0.5%가량의 제한적인 반등 보여주고 있고요. 그동안에 강했던 뭐 풍산이나 이런 종목들이 밀립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관련주가 이 철강 금속업종에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리스크가 불거질 때 강했던 원자재 이쪽에서 차익 매물 나오게 되면서 뭐 대창이나 서원 이런 종목들도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돼서 오늘 지금 철강금속 조금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이런 시장이다 보니까 방어주가 또 다른 쪽보다는 탄력 떨어지는 모습 함께 체크가 되면서 뭐 전기가스라던가 음식료 그리고 통신주까지 해서 다른 쪽보다는 조금 약하게 오늘 반등 탄력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 좀 같이 보시죠. 먼저 거래소에서는 시가총액 탑10 안에서는 모두 다 빨간불이 들어오게 되면서 강도의 차이만을 보여주고 있고요. 모두 다 강하게 올라옵니다. SK하이닉스 먼저 보시면은 SK하이닉스가 오늘 탄력이 굉장히 좋네요. 지금 4% 넘게 장중에 오름세가 포착이 되기도 했고요. 현재 구간에 13만 2천 원권에서 지금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시장을 흔들릴 때도 뭐 주가는 빠졌습니다만 외국인이 계속 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외국인의 포지션이 긍정적으로 구축이 되면서 주가는 탄력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차트 보시면은 정배열로 예쁘게 만들어지면서 오늘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삼성전자가 1% 초반대 오름세에 나오고 있고 SK하이닉스보다는 확실하게 탄력이 조금 떨어지네요. 삼성전자 요거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2.4% 현재 오름세를 보여주게 되면서 사흘 만에 반등으로 돌아서는 모습 체킹이 됩니다. 지금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르면 LG화학이 빠지고 LG화학이 또 밀리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르고 이런 시속 게임이 나타났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동반된 오름세가 확인이 되면서 LG화학의 주가가 탄력을 받습니다. 주가는 연이틀의 오름세 나오면서 오늘 3.5% 오름세가 체크가 되고 있고요. 이게 갭상승 오늘 출발이 나오게 되면서 65만 원까지 찍으면서 출발이 됐는데 시가보다는 조금 약해집니다만 오늘 LG화학의 흐름이 양호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삼성 SDI도 3.02% 오르면서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동차는 반등이 조금 떨어지네요. 네, 현대차하고 기아차 동반해서 1% 정도 오름세가 나오고 있고요. 네, 이 정도 움직임에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다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10위권 내 종목들 모두 다 오름세가 체크가 되고 있고요. 2에서 뭐 3%, 네, 이 정도 오름세 점검이 됩니다. 2차 전지 오늘 전기차 관련주도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괜찮습니다. LNF가 3% 넘어가는 강세 체크가 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빈 보시면 이 종목도 오늘 3% 네, 초반대가 오름세가 나오게 되면서 34만 원권에서의 동향을 보여주게 됩니다. 셀트론 헬스케어가 많이 밀리긴 했었는데 반등폭은 그 밀린 거에 비해서는 강하진 않습니다. 한 2% 약간의 못 미치는 오름세 1.99% 체킹이 되고 있고요. 펄어비스를 좀 보실까요? 펄어비스가 어제 실적이 나왔는데 주가는 0.5%가량의 오름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증권가 평가가 좋지가 못해가지고 오늘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됩니다. 2% 갭상승으로 출발이 됐습니다만은 0.7%로 지금 상승폭 자체가 조절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회성 이익을 제외했을 경우에는 실적 안 좋았다. 네, 이런 평가 나오면서 이베스트에서는 목표가를 내려잡았고 검은 사막 모바일 보전 중국 출시가 조금 미뤄지게 된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우려감을 표명하게 되면서 뭐 유진이나 이쪽에서도 좀 우려감을 표명하는 레포트 발행이 됐습니다. 계속 주네요. 지금 펄어비스가 강보합권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하락 전환의 위기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펄어비스 오늘 좀 소외되는 종목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카카오 겐지는 괜찮습니다. 네, 2%대 반등권에 움직임 체크가 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고르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안에서도 코스닥에서는 상승 온기가 퍼져나가는 모습 함께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상승하는 종목 점검하겠습니다. 거래소에서는 825개 종목이 상승하고 있고요. 65개 종목이 현재 밀려납니다. 코스닥은 분위기 더 좋아가지고 거의 뭐 10개 종목 가운데 9개 종목을 오른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코스닥을 보시면은 1365개 종목이 올라오고 있고 72개 종목만이 빠지고 있는 모습 함께 좀 점검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강한 종목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 보시면은
일단 그동안에 좀 많이 눌렸었던 중소형주 위주로 해서의 강세 움직임도 체킹이 되고 있고요. 거래소에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보신다면은 그동안에 밀렸던 경기 민감주 이런 쪽에서 오름세가 확인이 됩니다. 효성화학의 주가가 6% 넘게 튀어오르게 되면서 30만 원 복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태고요. DBIT 봐드릴게요. DBIT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저희 체크포인트 시간에 최한재 전문가가 주목하셨던 종목인데 오늘 거의 6% 넘게 주가 급등으로 나옵니다. 7만 원 돌파가 되면서 호가보다 훨씬 더 강한 모습 점검이 되고 있고요. 지금 파운드리 쪽에 어떤 수급에 차질이 생기게 되면서 거기에 따른 반사의 기대감 이런 것들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장중고가는 7만 1,300원까지 찍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한하운도 어제 실적이 나왔는데 작년에 영업이익이 잘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40% 증가하면서 2천억 원대 넘어간 것으로 나왔는데요. 오늘 출발 상황 굉장히 좋습니다. 5% 넘어가는 상승권으로 출발이 되면서 실적이 잘 나온 종목들 위주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점검이 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많이 밀렸던 효성 첨단 소재 이 종목도 탄력받게 되면서 5% 넘어가는 상승 움직임 함께 점검이 되고 있습니다. 그보다는 저희가 호가에서도 접수를 해드렸다시피 오늘 좀 빠르게 매물 소화 과정 거치고 있는 종목들이 전쟁에 대한 우려감을 반영하면서 올라왔던 종목들 생체가 크게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미래생명자원 보시면 15% 넘어가는 급락권 체킹이 되고 있고요. GSE는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으로 보실 수가 있겠는데 호가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13% 넘어가는 급락권 체킹이 되고 있고 시가는 16% 넘게 빠졌습니다. 그나마도 시가보다는 올라오면서 좀 양봉 플레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장 초반에 받은 충격을 얼마나 소화할 수 있을까 오늘 이런 낙폭과대주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중앙에너피스도 두 자리 때 급락세가 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빠르게 이쪽으로 매물이 나옵니다. 대성에너지나 한국석유 그리고 엘컴텍 같은 종목들 이구산업, 빅텍도 해서 지금 10% 안쪽에서 내림세가 진행이 되면서 굉장히 크게 좀 타격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NC소프트가 오늘 50만 원 선이 깨집니다. 지금 작년에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났다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마지노선은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조금 우려스럽게 점검이 되고 있고 앞서서 펄어비스도 지금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NC소프트까지 해서 오늘 타격이 있습니다. 하나 쪽에서도 그렇고 오늘 NH 이런 쪽에서 모두 다 목표 주가 조정이 있었는데 하나가 좀 충격적인 목표 주가를 준 게 기존의 90만 원대에서 58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내려잡았는데 오늘 투자자들의 매도 심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 함께 점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장 초반의 분위기 저희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한재 전문가 그리고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 모셔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급락하는 쪽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식 부장님, 그동안에 강하게 올랐던 종목들이 빠르게 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미처 어제 대응하지 못하셨던 분들 오늘 좀 당황을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은 사실은 실적이 좋지 않은 종목들 위주로는 당분간은 좀 더 안 좋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NC소프트가 오늘 사실은 시장이 좋죠. 외국인의 수급, 기관의 수급 이런 부분들보다는 상승하는 종목들에 대한 숫자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리고 상승에 대한 탄력도 정도가 특히 중소형주 위주로 굉장히 좀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이 좋다라는 표현을 제가 드린 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이 많았던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에 대한 탄력도가 좀 좋기 때문에 시장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지금 게임주 같은 경우가 전일에도 좀 음봉이 나오는 경우들이 좀 길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 좀 상승하다가 음봉으로 전환을 했죠. 중국 부진에 대한 여파가 있었지만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NC소프트가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향후에 대한 계획도 얘기를 했는데 향후에는 마케팅 비용을 줄여서 이런 부분에 대한 효율, 광고비에 대한 효율화를 통해서 비용을 절감해보겠다. 본업을 잘하겠다가 아니라 비용 절감을 해보겠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줄어들어서 실적을 좀 좋게 만들어보겠다. 이 사실 좀 궁색하게 들리죠.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서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들 레포트에서 좋지 않게 얘기하고 목표가 하향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좀 매도가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전망치가 좋지 않고 그리고 이 실적이 좋지 않은 종목들 당분간은 좀 더 안 좋은 모습들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오늘 사실
사실은 상승을 해야 되고 오늘 시장 대비해서도 좀 더 큰 폭으로 상승을 해야 됩니다. 이 어설프게 상승하거나 오늘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앞으로도 약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좋은 종목에 대한 선별도는 오늘 시장에서 상승하는 탄력도 정도, 그리고 이 실적이 좋지 않고 전망치가 좋지 않은 NC소프트 같은 종목들은 당분간은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잠 시국가가 나오게 되면서 리니지 W가 출시가 되면서 리니지 1, 뭐 M, 2M 이런 것들의 매출이 크게 하락하면서 결국에는 굉장히 어닝 쇼크가 심각하게 나왔고 증권사의 평가와 함께 오늘 많이 밀려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현지 전문가님께서는 지금 단계적으로 많이 올랐던 원자재, 뭐 알루미늄, 비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 매매만 하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어제 장 막판에 많이 밀렸고 오늘까지 지금 이틀째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잠복이라고 또 얘기해 주셨지 않겠습니까? 전쟁에 대한 리스크는 완전히 제거가 된 건 아니라고 해주셨기 때문에 비중을 조금 들고 계시다면 조절하시면서 파시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됩니까? 오늘 장에? 지금 일단 좀 볼게요. 그러면은 뭐 지금 S-오일은 오늘 좀 상대적으로 좀 덜 빠지고 있지만 흥구석유나 지금 뭐 중앙에너비스, 그다음 한국석유, 그다음에 곡물 관련주인 팜스토리, 조비, 그다음에 이 정도를 보면은 또 GSE 뭐 천연가스 관련주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쟁 관련해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이제 종목 상담을 좀 받았는데 이쪽에 관해서 이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은 이 급등했을 때 쫓아서 사면은 어느 정도 이제 손절 가격도 염두에 두고 이런 거는 단기적인 모멘텀만 보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그러면은 손절 가격 지켜야 되는데 보니까 잘 못 지키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럼 어제같이 굉장히 뭐 차트들이 다 비슷합니다. GSE도 그렇고 지금 뭐 곡물 관련주인 팜스토리도 그렇고 다 중앙에너비스, 흥구석유 뭐 어제자로 굉장히 또 큰 음봉이 다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결국에는 어제 그럼 첫 번째 폭락한 어제 팔았어야 되는데 못 팔면서 이렇게 또 추가적인 손실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가고 이제 전쟁 관련 리스크들은 저는 솔직한 얘기로 이제 뭐 천연가스나 그다음에 비철금속 그다음에 곡물 이런 쪽은 좀 시세는 이제 거의 끝났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뭐 원유 가격,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상승은 계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또 뭐 WTI 기준으로 95달러를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공교롭게도 또 거기 갔다가 또 큰 폭으로 급락을 하고 있어가지고 하지만 저는 한 3월이나 4월까지는 국제유가가 어느 정도 지금 선에서는 그냥 유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WTI 기준으로 100달러 넘어가서 계속적으로 그 위에서 유지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 그 이유는 오페크 플러스가 9월 달까지 지금 일일 증산량 하루에 이제 40만 배럴로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데 9월 되면 풀리지 않습니까? 그럼 주가는 선반영, 유가나 뭐 주가나 이렇게 선물 시장에서 선반영 한다고 보면 한 5, 6개월 정도 선반영 한다고 보면 결국에는 유가도 한 3, 4월 내는 좀 꺾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뭐 유가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는 조금 대응을 좀 어떻게 보면 빠질 때도 좀 심각하게 심각하게라기보다는 대응을 조금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어제 장마치고 실적 발표가 굉장히 많이 쏟아져가지고 오늘 정리를 조금 해두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NC소프트가 일단은 실적 발표하고 나오고 있는 종목으로 점검을 해봤고요. 대부분은 어제 장마치고 나왔던 실적 발표 종목들 반응이 오늘 괜찮게 나옵니다. 대은해운 보시면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0% 급증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가는 4% 넘어가는 상승으로 그대로 호가 분위기 좀 이어가고 있는 상태고요. 펄어비스가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줄었습니다. 70% 줄게 되면서 기대했던 지금 게임주들의 실적이 예상에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도 길게 음봉이 떨어지게 되면서 0.3% 제한적인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아시아나항공이 1.6% 오름세가 나오면서 실적 괜찮았는데 오늘 주가 반응 양호하게 나옵니다. 흑자 전환했다라는 부분 지금 함께 저희가 전해드렸고요. FNF는 실적에 비해서는 오늘 반등 탄력이 조금 약한 종목으로 체크가 되고 있는데 FNF가 4분기 영업
영업이익이 1,800억 원대가 나왔습니다. 전 분기 대비해서는 90% 상승을 했고 MLB가 좋았네요. 네, 중국에서 판권 취득 이후에 오프라인 매장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실적 호조 발표가 나왔는데 일단 주가는 조금 약하게 0.5% 정도 제한적인 상승, 시장 대비해서는 언더퍼폼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유니스는 보실까요? 유니스는 사실 뭐 풍력주 안에서도 실적 때문에 아킬레스건으로 많이 주목이 됐던 종목인데 작년에 흑자로 전환이 됐네요. 네, 작년에 영업이익 50억 원대가 기록이 되면서 저가 매수 유입되고 있는 상태고요. 주가는 4% 넘어가는 탄력 받으면서 2,300원대에서 거래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고영도 실적 잘 나왔거든요. 고영이 작년에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61% 증가했는데 주가는 2% 가까운 오름세로 오늘 바로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나왔던 종목들 중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윤정식 부장님? 네, 우선은 해운주들이 실적이 대체적으로 좋게 나오고 있죠. 근데 해운주 안에서도 좀 탄력도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해운주에서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두 가지죠. 이 운임이 다시 좀 떨어질 수 있지 않겠냐. 이제는 물동량에 대한 리스크들이 해결이 되면서 향후에 대한 운임이 떨어질 수도 있다. 아니면 또 하나는 이 유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반영이 되는 정도, 이 정도가 있기 때문에 항공주와 해운주에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해운주가 이 작년처럼 드라마틱하게 막 굉장히 크게 상승하기는 만만치는 않아 보이지만 워낙 좀 호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호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으면 제일 좋은 게 밸류에이션이 좋아지죠. 실적이 올라갔는데 그럼 당연히 지금 주가 대비해서 실적이 좋다. 그러면 밸류에이션적으로 매력이 있기 때문에 기관들이 좀 외국인이라든지 좀 길게 들어가는 이런 투자자들이 관심 있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해운주 같은 경우는 뭐 추세적으로 크게 상승하기보다는 크게 상승하기는 좀 만만치는 않지만 좀 추세적으로 좋은 모습 나타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항공주 같은 경우가 조금은 다른 모습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은 물류가 좋았죠. 해외에 대한 이 여객에 대한 소비는 좋지 않았지만 물류가 좋았기 때문에 좋은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물류가 금년에도 그럼 작년처럼 저렇게 좋을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좋긴 하겠죠. 근데 작년만큼 좋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런데 지금 항공에 대한 포인트는 이 해외 여행에 대한 회복입니다. 해외 여행이 회복이 됐을 때라고 봤을 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도 좀 더 좋겠지만 탄력도 정도는 LCC 항공사들이 좀 더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항공주와 이 해운주를 다 봤지만 이 중에서도 해운주 같은 경우는 조금 완만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항공주 같은 경우는 이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도 좋겠지만 이 부분보다는 탄력도 정도가 LCC 쪽이 좀 더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최현재 전문가님도 저희 항공주 얘기해 주실 때마다 진에어나 제주항공 이런 거 언급해 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LCC가 조금 더 수익 내기에는 유리하다고 보세요? 당연하죠. 네. 왜냐하면 이제 이미 실적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은 올해도 이제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결국에는 실적의 개선의 폭은 LCC가 훨씬 더 크게 예상이 될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역시 저는 LCC 쪽이 훨씬 낫다. 제주항공이 지금 LCC 쪽에 1위고, 그 다음에 티웨이항공 장거리 노선 취향이 3월달서부터 하니까 역시 운수권 재분배 수혜에 입을 수 있다. 하지만 이제 진에어나 에어부산이 합병하면서 진에어나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조금 상승폭은 제주항공이나 티웨이항공보다는 좀 떨어질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어가지고 LCC 쪽에서는 제주항공이나 그 다음에 티웨이항공 이쪽이 제일 좋아 보입니다. 네. 다음에 오늘도 점검해야 될 게 암호화폐 관련된 종목들이 탄력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이더리움까지 해서 암호화폐 가격이 1세대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완화가 되면서 다시 이쪽에 베팅 들어간 것이다. 이런 좀 분석이 많이 나왔는데요. 종목들 반응 보실까요? 네, 우리기술투자가 오늘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도 한번 찍었습니다. 현재 23% 급등 나오면서 거래 폭발합니다. 거래 굉장히 많이 실리게 되면서 만원선 회복까지 노리고 있는 상태고요. 위즈트도 보시면은 두 자릿수 급등세 연출되고 있고 다 이쪽에 오늘 거래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제이시언 시스템도 12%대 오름세에 비덴트 대표적인 종목이죠. 네, 비덴트도 10% 넘게 강세권의 움직임 나오게 되면서 지금 1,700원권에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이쪽도 윤정식 부장님 많이 눌렸잖아요. 가상화폐 관련된 투자 다시 재개해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사실은 오른 이유만을 봤을 때는 향후에 좀 보수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에 자금이 많이 줄어들면서 시장의 투자가 보수적이 된다. 그러면 위험자산에 대한 회수를 좀 더 서두른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사실 비트코인 가격이 전체적으로 뭐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코인들도 가격이 떨어졌던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뭐 비덴트도 그렇고요. 이런 비트코인 관련한 다른 종목들 주가도 같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우려가 완화됐다. 그러면은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한다. 이렇게만 사실 지금 보기에는 너무 좀 이 단편적인 부분이죠. 우크라이나 우려가 완화되면 뭐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조금은 증가할 수 있겠죠. 근데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시장에 있는 유동성이 증가해야 되는 게 가장 큰 전제 조건입니다. 근데 이 시장에 있는 유동성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미국 시장에서의 금리 인상 속도가 좀 더뎌지거나 금리를 뭐 인하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금리 인상은 계속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금년에도 100bp 이상 올라갈 가능성 여전히 변함이 없고 이런 부분들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 우려감이 완화됐다는 것만으로 이 비트코인 관련한 이런 종목들을 투자하기에는 이 너무 좀 단편적이고 좀 제한적인 요건에 의해서만 반응을 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하루 정도는 반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길게 갈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연속성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예상해 주셨기 때문에 대응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를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진단키트에서 뉴스 나왔던 종목이 있는데 이것도 좀 약하네요, 생각보다. 네, 오상자이엘 한번 보겠습니다. 진단키트가 오늘 오상자이엘뿐만 아니라 다 긴 장대 음봉에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상헬스케어가 식약처에서 이번에 검사키트 판매 승인 획득을 받았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판매가 되는 건데 오상헬스케어는 오상자이엘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에서 반영되고 있는 종목은 오상자이엘 보실 수가 있겠고요. 주가가 3%대로 상승폭을 줄이고 있는 상태고요. 확진자 9만 명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SD바이오센서, 수젠텍, 휴마시스 다 진단키트 허가 받은 업체들인데 모두 다 음봉 플레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현재 전문가님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이미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추세는 꺾였는데요. 이제는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못 팔았으면 계속적으로 플러스권에는 좀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 좀 보고 있고 신규 진입도 하실 시기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선반영에서 주가는 다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고 저는 진단키트 앞으로 확진자가 20만 명, 30만 명 가도 회복이 조금 힘들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보수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갤럭시 S22 관련된 종목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예약 판매가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역대 최대가 나왔고 첫날 실적만 놓고 보면 일단 전작 대비 3배에서 4배 정도 예약을 받은 것으로 나왔는데 지금 이게 펜이 지금 갤럭시 S 시리즈엔 최초로 펜이 들어가게 되면서 노트를 또 이제 원하시는 분들이 수요층을 흡수했을 거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관련된 종목들 보면 삼성전기 대표적인 종목이죠. 요즘 5%가량의 오름세고요. 파트론 좋습니다. 파트론이 4%대 상승, 세코닉스 이런 종목도 올라가고 있고요. 나무가도 수혜주로 주목받았는데 2.3% 오름세가 나오고 있고요. 자화전자, MC넥스, 옵트론텍 이런 종목들까지 해서 강하게 탄력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상승권의 움직임 보여줍니다. 다만 많이 눌렸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요, 부장님. S22가 계속해서 판매 호조를 보이게 된다면 추세로 연결될지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대응 필요할까요? 네, 우선은 S22도 그렇고요. 이전에 있는 갤럭시 모델들을 봤을 때 대체적으로 판매 초기에는 이 삼성이라는 우리나라의 이 거대 기업이 출시를 했기 때문에 좋은 뉴스가 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반응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실질적으로 그 종목이 계속 가느냐는 판매량이 얼마나 따라오르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너무 초기입니다. S22 출시한 지. 핸드폰은 분명히 좋은 스펙으로 역대 없었던 가장 좋은 휴대폰이 나왔지만 이 휴대폰이 얼마나 팔릴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팔릴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종목들이 초반에만 좀 움직이다가 조금 횡보하거나 다시 조정받는 경우들이 좀 더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기간을 좀 두고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카메라 관련, 휴대폰 관련해서 볼 때는 이 카메라 관련한 종목들이 가장 그래도 이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카메라 관련한 종목들 중에서 추세적으로 휴대폰 판매량 보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장 초반의 분위기 두 분과 점검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바로 환율로 넘어가겠습니다. 환율 예상대로 오늘 밑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 3원 20전 정도 전거래 대비 하락하면서 1200선 목전에 두고 결국에는 아래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는데요. 저희 아스텔 인베스트의 이주원 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상됐던 하락이 연출됩니다. 폭은 조금 제한적인 것 같거든요. 네,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다소 완화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환율은 전일 종가 대비로는 3원 10전 하락한 1196원 70전에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환율은 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에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에 따라서 하락폭이 결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난 밤에 글로벌 달러는 위험자산 회피 심리 완화에 하락을 했습니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반영한 달러 인덱스는 전장보다 0.38포인트 내린 95.99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환율도 하락을 했습니다. 달러는 1개월물이 1197원 50전에 최종 호가됐습니다. 최근 1개월물 스왑 포인트가 플러스 60전인 점을 감안하면 어제 현물한 종가였던 1199원 80전보다는 약 2원 90전 정도 하락한 셈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200원 선 부근부터는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이 나오면서 상단을 지향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그러면서 1199원 80전에 종가를 형성했던 환율은 오늘 낙폭을 줄이긴 하락 전환하기는 했지만 그 폭은 다소 제한적인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밤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긴장감 완화에 뉴욕 증시는 급등을 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가 급등을 했는데요. 미 국채 10년물 금리도 2%대로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환율 낙폭에 제한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역시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순매수 전환 여부에 따라서 환율의 하락폭이 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 시장에서 닷새 만에 매도 전환하면서 약 2,700억 원 가량을 팔면서 지수를 끌어내린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역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에 따라서 환율의 하락폭이 결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적의 예상 범위는 어느 정도로 좀 보고 계신지 환율 범위 잡아주세요. 네, 일단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 순매수로 전환한다면 환율은 1190원 중반대까지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 등이 나오면서 환율은 낙폭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수입업체의 결제 수요가 1190원 중반부터 나오면서 환율의 하단을 지지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1193원에서 1198원의 거래 범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200원 선이 굉장히 위협적인 선이었는데 하루 만에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다만 하락폭을 이제 조절할 만한 요인들을 잘 보자. 요게 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거래소에서는 아직은 매수 전환 신호 안 잡힙니다. 지금 외국인들 매도 물량 조금 더 늘어나면서 574억 원의 매도 우위가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하락폭을 결정지을 만한 외국인들의 포지션 잘 보시면서 환율 동향 오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환 연구원의 분석 들어봤습니다.